오늘 소개드릴 책은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50여 년간 변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만 명이 넘는 의뢰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의 경험의 바탕을 둔 소중한 지혜와 스스로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말이지요. 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공경에 빠집니다. 제 사무소에 오는 공경에 처한 의뢰인들은 주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해 다시 상담하러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지만 역시 운이 나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무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수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행복한 인생과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마음과 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는 운을 높이려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운이 나아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의뢰인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지인 중에 지역사회를 위해 몹시 헌신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치회장이자 학부모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 직무로 지역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해 이 유력자가 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했습니다. 지명도도 충분하고 오랫동안 헌신했으니 쉽게 당선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가 전혀 모이지 않아서 큰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낙선한 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받은 일 때문에 관계자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선거 이야기를 하는 그의 말투에서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요. 물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평판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치회장이건 학부모회 회장이건 모두를 위해 내가 일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투나 태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거만함이 묻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다른 사람의 반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거만을 떨었습니다.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애써 좋은 일을 해도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인간 관계가 좋지 못하면 다툼도 일어나고 남의 신뢰나 협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운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아무리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혼자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슬픈 특징 같습니다.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별로 운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겸손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으로도 운이 크게 변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좋든 나쁘든 만남은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만남은 소중하고 누구나 나쁜 운보다는 가능하면 좋은 운을 불러오는 만남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을 갈고 닦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주위에도 역시 인품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좋은 인품을 갖추면 좋은 만남이 늘어나서 운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릴 것이야. 옛날에 부모님에게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승소한 후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오음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분명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운이 달아난 것이겠지요.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한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운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10,000명 넘는 의뢰인의 불행과 행복을 지켜본 저의 결론입니다.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지요.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다음은 행운을 부르는 6가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마음, 네 라는 솔직한 마음,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의 마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발전은 인사부터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남을 칭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칭찬에 능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판으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판을 자주 벌이는 사람은 칭찬에 서투르다기보다 대체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입니다. 다툼은 불행의 씨앗이고 칭찬에 인색하면 불운을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캐치볼 게임처럼 공을 주고받듯 대화하라.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할 때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꽃놀이를 다녀왔어 하고 부인이 말했는데 한가해서 좋겠네 라면서 쓸데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싸우게 됩니다. 혹은 그게 어쨌다고 나 피곤해 하고 딴소리를 해도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의 대화는 거의 없어지고 외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 꽃놀이 다녀왔구나 하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꽃이 예뻤어 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A씨를 만났는데 말이지 하고 부인이 기분 좋게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들으면서 부인의 하루를 알 수 있고 부인의 기분도 그대로 느낄 수 있지요.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꽃놀이라는 말을 들으면 꽃놀이 하고 대답합니다. 예쁘다라는 말을 들으면 예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운이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천작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기를 의미하므로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하고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 구체적으로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하늘에 달려 있지만 그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운을 좋게 하는 행동을 쌓아나가고 덕을 베풀면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